자,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 기본권들의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기본권들이 제한이 되는지, 혹시 제한이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과 한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권의 충돌 개념인데요. 정말 많은 기본권들이 있었고, 기본권의 종류 우리 6가지 배웠지만 그 기본권 또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체가 다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충돌할 수 있죠. 이익들이. 이걸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권익이 충돌할 때, 권리와 이익이 충돌할 때 이들이 각자 자신의 보장을 기본권 보장을 다른 기본권들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본권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기본권의 충돌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할 때 거기에 이제 해결 원칙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충돌하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게 첫 번째고, 아니면 2개 다 조화롭게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게 2번째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법익 형량의 원칙. 법익이라는 것은 법적 이익을 줄여서 법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권이 누리고 있는 이익을 비교를 해서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한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회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상가가 영업의 자유를 뭔가 침해받고 있다. 그러면 집회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지금 충돌하는 거죠. 이럴 때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한 다음에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그 이익이. 근데 만약에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집회의 자유를 먼저 더 보호한다는 게 법익 형량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2번째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없다. 2가지 다 모두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균형 이루도록 해석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런 원칙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권의 특성으로서 기본권은 2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실정권 특성과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특성과 자연법상의 권리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연권이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헌법에서 제정해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2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하냐가 오늘 배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 헌법을 안 보고 그냥 요 학습지만 내용을 보시면 연결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이 전반적인 앞에 뒤에 흐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에 37조 2항을 여기 옮겨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대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 3가지를 위하여, 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뭐로써?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 3가지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래도 뭐로만? 법률로서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한계를 두었죠.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어렵게 이렇게 둔 거죠. 3가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다 단계를 거쳐서 이게 다 충족해야지만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까다롭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에 3가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국가안전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말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영토가 뭐 침략된다거나 헌법에 설치된 뭐 입법행정사법부라든가 헌법재판 이런 것 자체가 유지가 어렵다거나 상당히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민의 기본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군대 가면 일반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가 제한이 되죠. 군인들. 자, 왜? 군대에서 하는 일들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 안녕을 위해 현존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뭐 도로교통법에서 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집회나 시위할 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아무 데서나 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시간도 지켜야 하고 장소도 지켜야 하고 이러한 형식을 지켜야 하는데 왜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 선생님 자유 다 보장된다면서요. 예,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갔었죠. 우리 자유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킬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 질서 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서 가야 된다. 또 뭐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벨트도 안 매고 싶고 나 핸드폰 사용하면서 하고 싶어. 규칙도 안 지키고 싶어. 이건 뭐 개인의 자유잖아요. 하지만 교통 질서를 위해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법규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 공공복리예요. 공공복리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나 이익을 줄여서 공공복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더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사례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보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아도 마스크를 다 함께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인원 제한이라든가 시간 제한 같은 것들도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시장 활동 물론 자유죠. 그런데 어떤 시장에서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해버린다거나 불법 거래를 한다거나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로서 개인의 자유를 주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공공의 이익에 저해가 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얘가 요게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권은 요 세 가지 경우에 제한이 가능한데 그런데 제한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위에 보세요. 다 법률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